자, 1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단순한 문장을 뭘로 만들 거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전통적인 영문법에서는 문장의 재료 이렇게 해가지고 팔품사를 먼저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엄청 싫어합니다. 이게 왜 싫어하냐면, 아니, 문장을 만드는 팔품사 8가지 외워가지고 이걸 뭐 하겠습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나왔으니까 8가지 품사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자, 볼게요. 첫 번째가 명사, 두 번째가 그걸 대신해주는 대명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동사, 이게 세 번째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형용사, 부사, 그러면 총 5가지 벌써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요거 접속사, 그리고 전치사, 그렇게 하면은 이제 총 7가지가 되거든요. 7가지. 근데 팔품사라고 있잖아요. 한 개는 어디 갔죠? 하나는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암기를 할 것들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건 일단 지워버리고요. 자, 그냥 이렇게 볼 겁니다. 오른팔. 지금 보는 오른팔 전체가 그냥 이게 단순한 문장입니다. 이 단순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명사, 요거 새끼손가락에 집어넣고요. 이거를 대신해 주는 게 뭐지? 그래서 대명사를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집어넣고요. 이것들을 어떻게든 정해줘야 되니까 그 정해주는 거를 3번으로 한정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새끼손가락부터 해가지고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까지 해서 딱 집어넣는 건 됐죠. 그리고 전완근 이쪽을 형용사, 그리고 이두근 이쪽을 부사라고 이렇게 딱 그냥 정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사, 대명사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해가지고 동사를 집게 손가락, 그게 밑에서부터 네 번째 손가락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 동사들의 시제가 어떻게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5번째 손가락, 엄지손가락에 딱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은 이렇게 정할 거예요. 새끼손가락은 명사, 두 번째 손가락은 이걸 명사를 대신해준 대명사,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은 이것들을 어떻게 한정해 줄 건데,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런 명사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데 해서 집게 손가락의 동사, 그리고 동사가 어떻게 시제가 펼쳐지지 해서 엄지손가락의 시제, 그리고 전완근의 형용사, 그리고 이두근의 부사 넣고 이렇게 해서 단순한 문장은 끝내버릴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의 기본 틀이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외워야 될 건 뭐냐면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건데 1번 명사 얘기를 하면서 5가지 정도 분류를 해서 좀 외울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명사 관련해 가지고 2가지 정도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대명사에서 보지 않고 한정사, 자 그러니까 1번, 2번을 어떻게 정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정사에 관해서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거 하면서 대명사 얘기도 간략하게 한번 붙여버리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사항 들어갈 건데요. 여기서 약간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약간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마, 이게 지금 지도 못 외우는 거를 약간 약 파는 것 같다. 약간 사짜 냄새가 나는데, 이런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 눈을 가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전체를 쭉 끊임없이 이야기 구조로 풀어내는 거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되려면 어떤 암기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바로 교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이거 확대해 볼게요. 자, 확대해 보면 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 손에 새끼손가락에 뭐 집어넣는다 그랬죠? 새끼손가락에, 자,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명사. 명사 아니죠? 명사입니다. 명사 집어넣고요. 그 다음 손가락이 뭐? 명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대명사 집어넣습니다. 좀 나름 합리적이죠? 자, 그리고 명사하고 대명사를 어떻게든 정해주기 위해서 한정해주는 한정사를 여기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동사를 여기 넣는다 그랬죠. 동사.
자, 그리고 나중에는 동사의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시제가 여기 들어갈 겁니다. 합리적이죠? 자, 다시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명사에 대해서 총 5가지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고요. 5가지 이야기로 정리를 한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지금 여기 있는 5개만 딱 정리가 되면 됩니다. 명사 관련해 가지고는 어차피 이걸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문제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에서는 수의 일치 관련해서 5개 얘기만 딱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약간 뭔가 정리가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많이 할 수 없고요. 자, 일단 좀 지우고요. 자, 지우고 1번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갈게요. 수일치 관련해가지고 명사에서 수일치 관련해서 5개만 딱 정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1번 가게 되면 결국 결론적으로는 문장 3개만 외우면 됩니다. 자, 넌센스 같은 일. 두 번째, 트러바이스. 쓰레기 같은 증거를 무지하게 케어하네. 세 번째 문장, 잔디 기계를 걱정하는 경험을 가진 인구에 대한 뉴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약간 좀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겉멋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처음 할 때는 유치함의 단계를 좀 참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극치를 경험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유치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 괜찮습니다. 펜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요. 이거 하면 되겠네. 첫 번째 문장이 넌센스 같은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넌센스 워크 이 2가지가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트러바이스라고 돼 있는데 트러블 어드바이스를 합친 거예요. 여기 트러블 어드바이스 있죠. 그리고 쓰레기 같은 증거, 쓰레기는 트래시 하면 되고요. 자, 웨이스트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증거는 에비던스, 무지 케어는 뮤직 케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잔디 기계를 걱정하는 경험을 가진 인구에 대한 뉴스. 잔디 글라스 하면 되고요. 기계 머시너리. 그리고 equipment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걱정 concern. 그리고 경험을 가진 인구에 대한 뉴스에서 experience, population, news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문장이 3개 있죠. 자, 이 문장 3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제가 이거 만들려고 탭스 시험을 거의 한 20세트를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익도 토익 천재 해가지고 뭐 책들이 있거든요. 그 2권 하면은 20세트죠. 자, 그래서 탭스 20세트, 토익 20세트 해가지고 기출 문제들을 전부 다 보니까 이게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번 이상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빨간색으로 다시 바꿀게요. 그 밑에 컨선 하게 되면 이게 가끔씩 우리가 이 기출 문제로 해가지고 이게 불가사노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S가 못 붙는다는 뜻이죠. 근데 문법 문제를 이렇게 내놓고는 근데 이 미친 이게 컨선즈라고 해가지고 독해 지문 안에는 컨선즈라고 들어간 게 이런 게 한 번씩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S 붙었을 때하고 안 붙었을 때하고 뜻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experience도 마찬가지예요. experience도 만약에 이제 문법 문제로 해가지고 이게 있으면 이거 불가산인 거 아니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experience에 S가 붙어가지고 experiences라고 해가지고 본문에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S가 붙어가지고 뜻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실제로 기출 문제들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에 별표 2개. 이거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Information, Knowledge, Based, Luggage. 이거는 못 센다고 아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도 별표 2개. 특히 지금 보면 트러블, 러기지는 불가산 명사인데 프라블은 패키지는 가산 명사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첫 번째 넌센스 같은 일 다음에 트러바이스로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트러바이스 항상 이제 트러블 어드바이스는 못 센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트러블이 문제잖아요. 비슷한 뜻으로
비슷한 뜻의 단어로 프라브름이잖아요. 트러바이스. 트러블은 못 쓰는데 프라브름 셀 수 있네. 이걸 아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토익이나 GTLF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탭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화면을 좀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로 가면은 못 쓸 것 같은데 한국말의 느낌으로 보면 야, 이걸 어떻게 세라고 생각이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셀 수 있다라고 보는 명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많죠. 자, mistake부터 해가지고 idea, thought, feeling 쭉 가는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price 그리고 noise하고 discount 요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격 할인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는데 뭐 이건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외웠었습니다. 자, 페이지 조정을 좀 할게요. 자, 세 번째는 가산, 불가산 다 되는 명사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s가 붙어도 되고요. 안 붙어도 되는데 붙었을 때랑 안 붙었을 때랑 뜻이 완전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첫 번째 볼게요. 타임 하게 되면 보통 타임이잖아요. 근데 s가 붙어서 times가 되게 되면 시대란 뜻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old 하게 되면 홀스란 뜻이 되거든요. 근데 odds 하게 되면 확률이라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odd가 홀수 나왔으니까 그러면 짝수는 뭘까요? 짝수. 자, 짝수는 even이죠. even. 요거를 왜 잘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돈 많이 벌어가 시간이 되실 때 라스베가스 같은 놀러를 가면 이 룰렛판이 막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홀짝에 막 이렇게 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홀짝에 걸어서 50%로 이제 두 배를 먹는 건데 이제 오드하고 이분 돼 있으면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자, 매너 하게 되면은 방법이란 뜻이 되고요. s가 붙으면 예의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매너즈가 됩니다. 요거 실제로 그 영화 중에 킹스맨에 보면 manners makes man 해가지고 manners를 단수로 봐가지고 make에 s가 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의가 매너가 신사를 만든다 뭐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매너가 나오죠. 자, 색깔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이번엔 커스텀 하게 되면은 관습이란 뜻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돌릴게요. 자, 패드가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커스텀 하게 되면 관습인데요. 커스텀즈라고 해서 s가 붙으면 세관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change 하게 되면 잔돈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불가산입니다. 근데 changes라고 해서 s가 붙으면 이건 변화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good 하게 되면은 좋은 뭐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goods 하게 되면 뭘까요? 상품이 됩니다. 자, 쓸게요. 상품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arm 하게 되면 팔이잖아요. arms 하게 되면 뭘까요? 그렇죠.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pain하고 pains 하게 되면은 뭐 고통, 수고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느낌은 비슷한데 s가 붙을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damage이고 한 번씩 나오거든요. 데미지 하게 되면 피해가 되지만 데미지에 s가 붙으면 피해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배상액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네 번째는 자, 요거 어떻게 외우시냐면 여기 있죠. 수학 쓰게 질도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수는 뭐냐면 수치 표현입니다. 학은 학문 이름이에요. 그리고 스는 스포츠란 뜻입니다. 그리고 개는 게임이란 뜻이고요. 질은 질병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도는 도시 이름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수학, 쓰게, 질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수치 표현. 자, 10 miles 하게 되면 이거를 자, 이주로 받아야 될 건지 R 이렇게 받아야 될 건지 이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10 miles 이런 것들은 수치 표현이니까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주로 받으면 된다는 거죠. $100 이것도 뭐라고요? 수치 표현이라고 보고 덩어리로 보고 단수 취급하고 s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학문. 학문 이름에 보면
mathematics 하게 되면 이거 뭐죠? 자, 밑에 쓰겠습니다. 수학입니다. politics 다 아시겠지만 쓸게요. 정치학입니다. physics 뭐죠? 물리학입니다. 자, economics 하게 되면 뭐죠? 경제학입니다. civics 뭐죠? 이게 조금 뭐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공민학입니다. 공민학. 아, 글씨가 좀 더럽네요. 다시 쓸게요. 자, 마음은 더럽지 않습니다. 자, 다시 쓸게요. civics, 공민학. 이 공민학이 뭐냐면 시민으로서의 가져야 될 자세, 뭐 의무, 뭐 이런 것들을 뭐 말하는 이런 학문이 공민학입니다. 자, 그리고 수학, 나왔죠. 스포츠, 애틀레틱스 하게 되면은 이게 육상, 막 100m 시리 달리고 막 허들 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짐나스틱스 하게 되면 체조입니다. 체조, 여홍철 체조 이런 거 있죠. 노홍철 아닙니다. 그리고 보호즈 하게 되면 볼링 되겠죠. 막 이런 식으로 스포츠 이름에 S가 붙더라도 이거는 복수 취급하지 않고 단수 취급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깨는 게임즈라고 했죠. 어떤 놀이들, 빌리어즈 하게 되면 당구죠. 당구인데 S 붙어도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죠. 다트는 그 호프집 같은 데 가면 던지는 거 있죠. 그거 다트인데 S 붙어도 단수 취급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미노스 하게 되면은 따라락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건데 여기도 S 붙지만 이런 것들도 항상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리고 질병, diseases, measles 뭐죠? measles 하게 되면 홍역이죠. 홍역. 이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쓸게요. 홍역입니다. 홍역. 자, 레비스 하게 되면 이거는 광견병입니다. 광견병. 그리고 다이어비티스 하게 되면 뭐죠? 그렇죠. 당뇨병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질병 이름에 S가 붙어도 단수 취급해야 된다. 그리고 도는 도시 이름입니다. 에이든즈 하게 되면 이게 에이든즈가 뭐지? 아테네를 에이든즈라고 합니다. 잠깐만 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자, 에이든즈는 뭐라고요? 아테네. 브루셀은 아실 거고요. 네이플스 하게 되면 이 네이플스가 뭐냐면 나폴리란 뜻입니다. 나폴리. 자, 이런 식으로 S가 붙어도 도시 이름에 S가 붙어도 단수 취급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스크린 올릴게요. 요건 좀 지워주고요. 아, 최근에 제가 돈 좀 쓴 것 중에 아이패드 사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공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꼭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공부를 하시기를 저는 강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5번 보게 되면 이번에는 4번까지 하고 예외 내려왔습니다. 예외. 첫 번째, the police, the people, the cattle 하게 되면 여기서 cattle은 소떼란 뜻입니다. 소떼. 자, 그래서 the police도 경찰 집단, the people도 사람들의 집단, the cattle 하게 되면 이것도 소떼 쓸게요. 소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집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더를 붙이고 복수 취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50% of 막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자, 50%, 30% 이렇게 나왔을 때는 뒤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이거에 맞춰서 단 복수를 취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the number of 하고 a number of의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더 단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래서 the number of 단수, the number of 단수 이렇게 외워서 the number of는 단수 취급하고요. 반대로 그러면 a number of는 복수 취급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접속사들이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A or B가 되든지 either A or B가 되든지 neither A nor B가 되든지 not only but also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요?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뒤에 어떤 동사가 올 거잖아요. 동사에 가까운 것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B에 맞추면 됩니다. 단 예외가 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A as well as B. 그러니까 원래는 위에 있는 이거죠. Not only A but also B였잖아요. 이거를 자, 이렇게 할게요. as well as라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게 B와 A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not only A but also는 A를 강조한 게 아니라 B를 강조한 거거든요. B가 중요한 겁니다. B가. 그래서 as well as도 여기서는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B가 좋아. as well as A 하게 되면 A도 조금 좋지만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B as well as A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as well as라는 어떤 표현이 있으면 동사를 맞출 때는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as well as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다가 수요일치를 맞춘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 2, 자, 1번, 2번 색깔 바꿔 볼게요. 형광펜으로 바꿀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그래서 아예 손가락을 다시 그릴게요. 조금 키워서 손가락 4개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러면 오른팔 전체가 뭐다? 단순한 문장이다. 단순한 문장의 재료가 되는 거 첫 번째 명사 어디? 새끼손가락에 집어넣습니다. 새끼손가락에 명사를 집어넣는데 명사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수요일치 문제. 몇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죠? 5가지로 분류를 해서 외우자 그랬죠. 자, 화면 크게 키워볼게요. 여기 5개 있죠. 그래서 이 5개를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는 계속 이렇게 복기를 안 보면서 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 외우실 거거든요.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걸 다 외울 필요도 없고 토익 하시는 분들도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다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확인하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될 전체인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 오른팔 전체가 그냥 단순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반대쪽 발에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개를 합치면 문장 두 개가 연결되는데 이때 쓰는 게 접착제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접속사라는 이름으로 배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순한 문장을 구성하는 게 총 5가지가 있을 건데 새끼손가락부터 해서 첫 번째 명사하고요. 두 번째 손가락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 그리고 그걸 한정해주는 한정사, 그리고 네 번째 밑에서부터 네 번째 그 동작을 특정해주는 동사, 그리고 그 동사의 현재, 과거, 미래 뭐 이런 걸 나타내는 시제를 5번째 손가락에 딱 집어넣어서 단순한 문장이 끝나고 전완근 있는 쪽에 형용사, 그리고 이두근 쪽에 부사 이렇게 집어넣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동사들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룹으로 지어가 묶어버릴 건데 이건 2강에서 할 겁니다. 오늘 배웠던 건 뭐냐면 자, 오늘 배웠던 건 이겁니다. 첫 번째, 단순한 문장을 구성하는 첫 번째 재료 명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자, 5가지로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거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할 거는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대명사에 대해서 2가지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정해줘야 되니까 정해주는 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끝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만큼 했고요. 지금 앞으로 요거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이 새끼손가락이 문장의 재료가 되는 명사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손가락이 명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대명사입니다.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제귀대명사라는 거거든요. mysel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in itself라 그래서 이게 저절로 이런 뜻이 되거든요. 요거 하나만 외우고 넘어가십시오.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부정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대명사.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때 요거 하나 말하고 나머지 요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요거 두 개를 말하고 나서 나머지 이거를 집어서 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자, 아니면 요거 세 개를 말하고 그 다음 다시 요거 세 개를 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요거 다섯 개를 이렇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를 말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런 걸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한 페이지 넘겨보면 지금 여기 있습니다.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결국 이제 one, some, another, the other, others, the others 요거 가지고 총 6가지가 전부입니다. 이 6가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쓰냐는 거죠. 자, 이거 볼게요. 자, 지금은 여기 두 개 중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를 지정할 때는 항상 one을 씁니다. 하나를 지정할 때는 항상 one을 쓰는데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를 지정하고 나니까 펜 바꿀게요.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지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the other 이라고 딱 돼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케이스 4개가 있었습니다. 자, 4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one이라고. 똑같죠, 이거랑. 자, 나머지 3개를 말하고 싶을 때는 나머지 3개도 하나를 지정해 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4개를 지정할 때 나머지 3개는 자, 나머지 3개는 다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the 그리고 3개니까 others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첫 번째 하나를 말할 때는 one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2개가 남았죠. 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정해버렸고 자, 2개가 남았는데 이 2개가 남았기 때문에 이건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는 on other이라고 불특정하게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 one이라고 하나 고르고 another이라고 이거 골라버리는 순간 보세요. 이걸 이렇게 정해버렸으니까 얘 하나는 딱 정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the other이 되는 거죠. 하나니까 others가 아닌 거죠. 자, 네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만약에 6개가 있는데 3개를 정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3개를 정해도 괜찮고요. 2개를 정해도 괜찮고 4개를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럴 때는 some이라고 지정해주면 됩니다. 하나가 아니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전체를 말하고 싶을 때는 이미 여기서 고른 것 이외 전부가 되기 때문에 the other이고 복수가 되기 때문에 others가 붙은 겁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10개가 있다 칠게요.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개가 있다 치면 10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some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10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요? one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2개에서 8개까지도 전체 전부 다 some이라고 골라주면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자, 여기서는 10개 중에서 3개를 골랐잖아요. 지금 3개가 빠지고 나니까 나머지 7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7개 중에 전체를 다 고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7개 전체를 다 고르게 된다면 지정이 되어버렸으니까 the others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자, 이 7개 중에 또 약간 3개만 고른 겁니다. 그러면 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others라고 고르는 거죠. 자, 이 개념이 자, 부정대명사라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생 아니면 토익 보시는 분들은 이건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 있죠.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첫 번째 재료가 되는 명사였고요. 그리고 이걸 대신 써줄 수 있는 대명사 방금 그거 했죠. 그리고 펜 색깔 바꿀게요. 자, 이 두 가지를 한정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그런 논리로 해서 여기가 한정사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정관사, 뭐 부정관사, 안정해 준다라고 해서 A나 on 이런 거를 부정관사라고 정관사를 정해 준다라고 해서 더라고 하잖아요. 근데 관사라고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한정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서는 단어 앞에 어나 더나 이런 걸 골라서 붙여야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 말하는 어떤 개념은 어떤 단어를 말할 때 어떤 식으로든 한정을 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세요. 펜이 있을 때 이 펜을 the pen이나 a pen으로 안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my pen으로 하셔도 되고요. this pen으로 해도 되고 전부 다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어떻게든 정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한정사고 그 안에 포함되는 게 그 개념이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우셔야 할 것들 중에서 보면은 불가산 명사를 암기하는 세 가지 문장 기억나시죠? 넌센스 같은 일, 트러바이스, 쓰레기 같은 증거는 무지하게 개헌하네, 잔디 기계를 걱정하는 경험을 가진 인거에 대한 뉴스. 요것만 외우고 계시면 요거는 뭐라고요? 불가산이니까 어나 언이 못 붙는다. s가 붙으면 안 된다.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암기해야 할 가산명사도 명사할 때 이미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뭐라고요? 프라이스, 그리고 노이즈하고 디스카운트 이거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벌써 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가격 깎아준다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런 식으로 외우면 프라이스, 디스카운트, 노이즈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시험에 많이 대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해야 될 게 보면은 이거는 정말 좀 지저분한 문제가 나오는데 요즘은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보세요. MBA 이런 단어 앞에는 A가 들어가야 될지 on이 들어가야 될지 이게 헷갈리는데 이거는 발음 기준. 자, 그러니까 발음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해서 MBA로 되니까 E로 시작한다라고 보고 on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U로 시작하는데 실제로 반어로 보면 J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고 A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hour 같은 경우에도 발음 기준으로 보면 A가 있다고 생각하고 on이 붙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유니폼 같은 경우에도 발음 기호상으로 보면 J가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on이 붙어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understanding도 마찬가지고요. useful도 위에서 했던 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honest도 A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고 AN이 붙어야 되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 게 아니고 납득이 안 돼. 이거 왜 이렇지라고 납득이 안 되는 게 나왔을 때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더를 꼭 붙여야 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최유수 방관국으로 외우십시오. 자, 최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최상급 앞에서는 더가 붙어야 돼요. The most important thing 뭐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유일한 것. The sky는 하늘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더가 붙어야 되고요. 달도 the moon이라고 해서 지구에는 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가 붙어야 되고요. The air, the earth, the world, the sun, the universe 다 유일한 것들이라서 더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the Pacific 하게 되면 태평양이죠. 더가 붙어야 됩니다. 한강이라고 할 때도 더한 이렇게 되면은 한강이란 뜻이 됩니다. The Nile 하게 되면 나일강이 되고요. The Indian 하게 되면 인도양이 됩니다. The Atlantic 하게 되면은 대서양이 되죠. 이런 것들은 유일하다는 의미에서 더가 붙으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수량 표현 앞에서도 더가 붙거든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by the pound 이런 식으로 by the pound 파운드 단위로 판다라고 할 때는 더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은 방위 표현입니다. 요거는 쉽습니다. The North Face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North Face 앞에 더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관은 관용 표현입니다. 더가 붙는 관용 표현들이 있는데요.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the only, the same, the very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앞에 더가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the top, the middle, the bottom 이런 것들도 관용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다. all the time, both the time, half the time 이런 것들도 관용 표현으로 쓰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국가 표현 보게 되면은 특히 모임으로 구성된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가 붙습니다. The United States 하게 되면 주들이 연합된 국가라고 봐서 The United States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필리핀이라고 할 때도 앞에 더가 붙어야 됩니다. 이 왜 더가 붙어야 되냐면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봐서 The Philippines라고 하는 겁니다. The Netherlands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The Netherlands라고 해도 되고요. 홀랜드라고 할 때는 더를 안 붙입니다. 그리고 The Dutch라고 할 때는 더를 붙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를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한국은 코리아 하게 되면 더를 붙일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The Korean Peninsula라고 해서 한반도라고 해서 섬들의 조합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더가 붙어야 됩니다. The Malay Peninsul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섬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더가 붙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이패드에 이 종이 질감 필름을 붙였는데 이 사각사각한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더를 붙이면 안 되는 6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소, 모, 반, 부, 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있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편입 준비를 하거나 특히 탭스를 시험을 준비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는 소유격이 있으면 더를 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펜이라고 할 때 the pen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my pen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my the pen이라고 두 번을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the most. mo는 most입니다. 자, the most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이니까 당연히 더를 써야 되겠죠. 근데 most가 대부분의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더를 쓰지 않습니다. He spends most of time reading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most는 최상급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뜻이기 때문에 더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반은 반복적인 장소 앞에서는 더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 학교라고 하게 되면 the school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매일 학교를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I go to school이라고 쓴다는 거죠. I go to work 같은 경우에도 그 일이 아니라 내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개념에서 I go to work라고 쓰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는 부사의 최상급입니다. 자, Eugene drives a car most carefully라고 할 때 the most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carefully라고 하는 이 부사를 꾸미고 있거든요. 이때 쓰이는 most는 더를 쓰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those who 어떤 사람들이냐면 mount highest 가장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나 가장 높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다 가장 멀리. 왜냐하면 C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얘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사의 최상급에서는 더를 쓰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 중에서 막연히 쓰인 최상급에서는 더를 쓰지 않는다라는 개념인데 조금 지우고 갈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별표 하나 줄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the worst is the cheapest 하게 되면 가장 최악은 가장 싼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지울게요.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the worst 가장 최악의 경우는 싼 것들이야 이렇게 쓰인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쓰였기 때문에 더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최상급은 무조건 더를 써야 돼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추가해 놓은 거고요. the kind 다음에 올 때는 더를 쓰지 않고요. 그리고 식사, 운동, 질병, 학과 이런 것들 앞에서도 더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장 넘기게 되면은 관사 관련된 빈출 표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Do you have the time?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더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 그런 정신이지 라고 할 때 that's the spirit 라고 할 때 더가 들어가야 되고요. I'm on the phone. 나 지금 통화 중입니다 라고 할 때 더가 들어가야 됩니다. 너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할 때 what's the problem? 해서 더가 들어가야 되고요. 맞습니다. yes라고 하지 않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that is the case 라고 할 때도 더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부정관사 관련해 가지고는 잠깐 걸읍시다. 산책 좀 하시죠 라고 할 때 let's take a walk라고 쓰고요. 자,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그렇게 할 때 what a shame 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별 문제 아닙니다 라고 할 때 it's not a big deal A 들어가야 되고요. 자,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할 때 can I ask you a favor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거 참 안타깝네 가엾네 라고 할 때 it's a pity A 들어가야 되고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라고 할 때 have a good time A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a series of, a variety of, a part of, a range of, a portion of, a bit 이런 것들도 자주 쓰이니까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영어를 쓸 때 most people하고 most of the people 이런 게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색깔 바꿀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most of people이라고는 못 씁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게 되면 우리 몸에 전부 다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게 단순한 문장이고요. 이게 단순한 문장이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접속사라는 걸 통해서 붙여서 쓰는 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 접속사는 접착제 풀이다. 잘 붙는 풀인데 그 밑에 요거보다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게 풀이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전치사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동사 다 할 건데 동사에서 저 멀리 간 거. 저 멀리 갔는데 느낌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to 부정사 동명사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거는 일단 지우고요. 자, 그래서 단순한 문장. 단순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재료 명사. 명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수의 일치 문제. 수의 일치만 알면 되고요. 그 몇 가지 5가지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명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대명사라고 했죠. 이거 관련해서는 2가지만 알면 되고요. 제귀 대명사 그리고 부정 대명사. 특히 부정 대명사는 중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정사 가게 되면은 왜 한정사라고 하냐면 영어에서 어떤 명사를 쓸 때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한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정관사를 붙는 경우, 부정관사가 붙는 경우 발음에 따라 붙이는 거 이런 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더를 붙이는 거, 그리고 더를 붙이면 안 되는 경우 그 정도만 정리를 해 주시면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다 끝이 납니다. 자, 싹 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한 팔에 단순한 문장이 다 들어갈 거고요. 첫 번째 재료가 되는 게 새끼손가락의 명사, 명사 대신 쓸 수 있는 게 대명사, 그리고 이걸 한정해 줄 수 있는 거로 한정사, 그리고 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그리고 이 동사에 대한 시제, 그리고 전완근의 형용사, 그리고 이두근의 부사 해서 단순한 문장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는 명사, 명사에 대해서는 결국 수일치 부분만 다뤄지기 때문에 수일치 부분에 대해서 5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넌센스 같은 일, 드러바이스3 같은 증거를 무지하게 케어내, 잔디 기계를 걱정하는 경험을 가진 인거에 대한 뉴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하기 좀 힘든 것들, 그 중에서도 가격 깎아준다는 소리 하고 있네 요 정도로 딱 외우고 넘어가라고 했죠. 그래서 프라이스, 디스카운트, 노이즈 정도만 외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S가 붙고 안 붙고가 달라지는 것들, 예를 들면 타임, 타임즈, 매너, 매너즈, 그리고 이것들 관련해서는 이게 S가 붙어서도 단수 취급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학습의 진도라고 해서 수치 표현, 학문, 스포츠, 게임, 질병, 도시 이름 이런 것들은 S가 붙어도 단수 취급이 되니까 이런 건 외우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기타 예외로 해서 the number of, a number of라든지 아니면 50% of 뒤에는 이거에 맞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A of B, neither A nor B 이렇게 됐을 때는 동사에 가까운 거에 맞춘다는 거. 그리고 특히 A as well as B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사에서 먼 거에 맞춘다는 거. 이 정도만 하면은 명사에 대한 5가지 이야기는 끝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명사 대신 쓸 수 있는 대명사의 경우에는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in itself가 저절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부정대명사 관련해서 이거는 분명히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명사, 대명사 이걸 한정해 줄 수 있는 한정사 얘기를 하면서 3가지 정도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불가사 명사를 다 외워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가 분야, S가 분야의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 경우에는 최이유수 방관국이라고 해서 자, 더가 항상 무조건 붙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외우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더가 붙으면 안 되는 것은 소모반 부채라고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도 외우고 있는 거 보여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외웠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이 과정을 거쳐야 공부를 할 때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하든 쌓여간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